가끔 이제 그런 그 질문을 하세요. 예를 들어서 뭐 운명이 있는가, 뭐 운이 있는가 이런 거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운명이 있는가 이 질문은 어렵네요. 운명이 있는가, 운이 있는가, 운명이 있는가, 뭐 정해진 게 있는가 이런 질문은 우리가 이제 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유튜브가. 점이 맞냐 이런 얘기하고 좀 상통하는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살면서 이게 운이란 게 있나, 운명이란 게 있나 이렇게 질문해 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큰 사고가 난다든지 전쟁도 하고 있잖아요, 다른 나라에서. 그러면은 그 전쟁 나가지고 뭐 어디 폭탄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많은 분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럼 그런 분들은 다 같은 운명을 타고난 거냐, 이제 그런 거를 이제 궁금해도 하시고요. 그런 게 있죠. 운이 있는가 이 질문은 사실은 뭐 있다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긴 좀 그런 것 같고, 근데 살다 보면은 인생이 참 운이란 게 중요하구나를 이렇게 실감하는 때가 한 번씩은 있죠. 내 실력에 뭐 걸맞지 않게, 뭐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내 실력보다 더 좋은 뭐 시험 성적이 나왔다든지, 내 실력보다 더 안 되는 그런 학교에 진학을 했다든지, 뭐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어릴 때 보면 뭐 학창 시절에 쟤는 사회 나가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선생님이 이렇게 생활기록부에도 그렇게 이제 써놓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학생에 대해서 선생님이 하도 할 말이 없으니까 뭐 이 학생의 장점 써놓으니까 뭐 몸무게가 가벼워 보인다 뭐 이렇게 써놓은 분도 있고, 예를 들면요. 그런 식으로 좀 학창 시절에 쟤는 사회 나가서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사람들이 또 나가서 되게 소위 말하는 출세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운명이 있는가, 뭐 이런 것은 운이 있는가 이런 거 보면은 세상사가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이 한마디로 제가 정의를 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운이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겠지. 네, 이런 전제로 그럼 이제 운을 보고 싶잖아요. 내가 운명이라는 게 있다면 그 운명을 보고 싶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지? 종교적인 얘기를 하는 게 좀 어려운 것이긴 한데, 이 성서에 보면 하느님이 인간에게 미래를 알 수 있게끔 해주신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이렇게 써 있거든요, 성서에. 제가 이제 종교 얘기를 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도 좀 아이러니합니다만,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꿈이에요. 그래서 꿈을 통해서 신은 인간에게 뭐 어떤 신의 의지를 이렇게, 신의 뜻을 알린다 이런 게 나오거든요. 실제로 우리가 이제 주변에 보면 꿈이 굉장히 잘 맞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단지 이렇게 끼워 맞추는 게 아니라, 야, 어떻게 이렇게 꿈이 맞지 할 정도로 꿈이 잘 맞는 분들이 있거든요. 가령 이렇게 제가 이제 경험했던 그런 몇 가지 사례 중에 하나를 보면은, 어떤 분이 이렇게 꿈을 꾸면 이분은 백일몽,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개꿈이라고 하죠. 개꿈을 거의 꾸지 않는 분인데, 한 번씩 꿈을 꾸면은 그 꿈이 너무 절묘하게 잘 맞으니까 친척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이분한테 전화해서 물어볼 정도예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저희 아버지가 밥도 안 먹고 이렇게 나 죽을 거야 이러면서 막 꿈에서 울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꿈에서 아버지 왜 그러세요? 이렇게 가서 물어보니까 아버지가 내가 아끼던 애가 죽어가지고 내가 같이 따라 죽어버리겠다고 그러면서 꿈에서 슬퍼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꿈에서 깨가지고 이게 뭐지? 무서운데?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무슨 일이 있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시골 사시는데 키우던 소가 이렇게 죽어가지고, 근데 이제 옛날 분들은 집에 이렇게 소가 한두 마리 있으면 그 소를 이렇게 자식같이 키우거든요, 옛날 분들은. 근데 그 소가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도 같이 죽겠다고 그러고서 막 이렇게 울고 계셨는데 그걸 실제로 꿈에서 본 거예요. 근데 이런 사례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꿈이 잘 맞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제 가끔 주변에서 꿈이 잘 맞는 분들을 보실 때가 있겠지만, 정말 놀랍게 잘 맞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꿈에서 이렇게 물가에 가서, 꿈 해몽 중에 하나예요. 물가에 가서 빨래를 하면은 취직이 된다. 근데 어떤 분이 실제로 취직을 하려고 되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취직이 안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이분이 꿈을 잘 안 꾸는 분인데 꿈을 꿨어요. 자기가 이렇게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더래요. 되게 이게 좀 황당하잖아요. 뭐지, 뜬금없이 꿈에서 내가 왜 우물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지?
이렇게 하고 꿈에서 깨가지고 이제 물어본 거죠. 네, 이제 저하고 이제 와가지고 빨래를 했다고? 그럼 취직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실제로 이분이 며칠 뒤에 취직이 됐어요.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일어나도록 정해진 일을 꿈이 미래 보여주는 건지 아니면 그런 꿈을 꿔서 그런 일이 생기는 건지 우리가 뭐 구분할 수는 없지만 어떻든 재밌죠. 그래서 그 신이 인간에게 어떤 미래를 알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장치, 이게 대표적인 게 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꿈을 이렇게 잘 꾸는 분들, 꿈이 잘 맞는 분들이 혹시 주변에 계시면 수시로 한번 물어보셔야 돼요. 그분한테 혹시 무슨 꿈을 꾼 게 있냐 최근에. 그렇게 잘 맞는 꿈을 꾸시는 분들은 자기가 또 자기 꿈이 잘 맞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자꾸 넘어가셔. 내가 꿈에 친척이 나왔네. 그래서 이 친척이 되게 꿈에 나와서 되게 이렇게 막 좋아하고 웃고 떠드네. 그래서 친척한테 좋은 일이 있나? 그게 밝았더니 얼마 후에 그 친척의 뭐 자녀가 결혼을 했어. 그래서 너무 이게 기분 좋은 일이 있었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기도 해요. 하도 꿈이 잘 맞으니까. 그래서 주변에 혹시 꿈이 잘 맞는 분이 계시면 그런 분한테 이렇게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꿈 꾼 거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그 꿈에서 혹시 저 나왔나요? 뭐 이런 거. 네,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안 좋은 것도 좀 잘 맞기 때문에 꿈은 안 좋은 것도 잘 맞기 때문에 미리 들었을 때 또 이렇게 대비를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이제 주변에 꿈 잘 맞는 그런 분이 있으면 제가 그래요. 예언자시라고. 그래서 혹시 꿈을 꾸신 게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그렇게도 합니다. 그래서 꿈이 되게 이제 미래를 알려주는 어떤 강력한 도구 중에 하나예요. 근데 꿈은 잘 맞는 분만 잘 맞아요. 네. 그러니까 나도 꿈이 좀 잘 맞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내가 뭐 희망하고 바란다고 해서 꿈이 안 맞는 분이 갑자기 꿈이 잘 맞는 경우는 없어요. 네. 꿈은 원래 잘 맞는 분이 잘 맞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태어난 사람도 이런 동아시아에 이런 점이 뭐 사주나 뭐 그런 것들이 뭐 맞느냐 이렇게 가끔 이제 궁금하신 분들이 있어요. 또 미국 사람도 뭐 사주나 이런 걸로 보면 잘 맞느냐 뭐 이런 거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왜 안 맞네? 안 맞나? 혹시 좀 그렇다 안 맞을 수 뭐지? 약간 이런 경험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물어보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양의 동아시아, 중국, 한국, 일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발달이 되어 온 사주나 이런 대표적인 이런 점들은 계절이 좀 중요해요. 계절. 절기를 우리가 탄다고 표현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해의 시작이 언제냐? 그러면은 어떤 유파에서는 동지에서 시작을 한다. 흔히 말해 크리스마스에서 시작을 하는 거, 동지에서 시작을 한다. 또는 어떤 유파에서는 이 봄에, 이 입춘에 한 해의 운이 모두가 똑같이 시작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보면은 의견이 좀 다를지라도 기준은 뭐냐면 다 절기에서 시작을 해요. 동지가 한 해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유파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동지, 즉 크리스마스 즈음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이제 밤보다 낮이 길어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때 모든 사람의 1년의 운이 또는 1년 연운이 바뀌기 시작하는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보편적으로 이제 또 많이 하시는 입춘, 봄이죠. 봄에 한 해의 1년의 운이 바뀐다, 시작이 된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렇지. 왜냐면은 싹이 나고 따뜻한 기운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입춘이 기준이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느 쪽을 기준으로 하든 기준은 절기예요. 이 절기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은 뭐냐면 사계절이 뚜렷한 지역이어야 사계절이 어떤 춥고 덥고가 뚜렷한 지역이어야 이 점이 맞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주풀이를 하는 그런 얘기를 하시다 보면 이게 차가운 물이 너무 따뜻할 때 태어났어요.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근데 그런 걸 왜 표현하냐면 그게 절기를 따지는 거예요. 계절이 뚜렷한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어야 소위 말해 이렇게 동양의 동아시아의 이런 점들은 잘 맞아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사막에서 태어났어. 1년 365일 더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나는 추운 데서 태어났어. 1년 365일 추워. 그러면은 절기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뜨거워졌다, 차가워졌다, 더워졌다, 습해졌다 이게 없어. 1년 365일 비가 와. 그런 데서 태어난 분들은 절기라고 할 거를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좀 애매해져요. 그러니까 어떤 그 동아시아 이런 점, 사주나 이런 거를 이제 깊이 하신 분들은 이거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어떤 또 논리적인 반박도 많이 하시지만, 제가 이제 또 다른 다른 어떤 점들을 공부하시고 여러 가지 툴들을 이제 하신 분들과 대화를 하다가 보면은 딱 그 부분에서 좀 이렇게 막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이나 또는 일본이나 뭐 중국이나 또는 이 어떤 그 미국도 사계절이 뚜렷한 그런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데서 태어나신 분들은 이 어떤 사주나 이런 걸 봤을 때에 이렇게 실력이 뛰어나다는 전제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맞아요. 근데 그런 계절이 없는 곳에서 태어난 분들이나 또는 그런 계절이 없는 곳에서 살고 있는 분들은 이 동아시아 이런 점이 이렇게 잘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이 없는 곳들 또는 어떤 그 자연의 변화가 별로 없는 곳들에서 이 발달된 점이 뭐냐면은 이 별을 보고 하는 별자리 점이 발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별을 보고 하는 것은 별만 보이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계절을 탈 게 없어요. 근데 계절이 뚜렷한 지역에서 이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계절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되잖아요. 점도 어떤 자연 철학이기 때문에 이 자연의 흐름에 맞춰서 인생의 흐름을 설명을 해온 거죠. 그 미국이나 이런 데서 이제 사계절이 뚜렷한 데서 태어나신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미국에서 태어나신 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들은 그 사주로 보면 좀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되게 잘 맞추고 실력이 되게 뛰어나다고 하는 분한테 봤는데도 잘 안 맞는 분들이 있어요. 그 절기를 따진 어떤 점으로 봤을 때. 그건 왜 그러냐면 그분이 태어난 지역과 그분이 현재 오래 거주하고 살고 있는 지역이 계절이 없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그 사주를 공부하거나 이런 동아시아 이런 걸로 이제 점을 보시는 이런 툴을 다루시는 분들한테 점을 보실 때에, 만약에 내가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은 지역에서 태어났어, 그러면은 그 툴이 계절을 따지는 툴인지 아닌지를 또 보고 가셔야 적중률이 좀 더 높아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미국에서 태어났어. 나는 뭐 유럽에서 태어났어. 그러면은 그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이 옛날부터 해오던 어떤 운세를 보는 툴을 보러 가는 게 훨씬 잘 맞아요. 대표적인 게 이제 별자리를 보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계절에 개의치 않고 별을 보고 점을 치는, 별자리를 보는 것이고,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셨거나 또는 일본에서 태어나셨거나 또는 뭐 중국에서 태어나셨거나 또는 이런 사계절이 뚜렷한 이런 그 위도상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실력이 뛰어나다는 전제하에서 그렇습니다. 사주를 봐도 잘 맞아요. 그런 그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국적이 어딘 아프리카인데 저 그래도 사주를 그냥 봐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또 덧붙여서 그런 분들도 계세요. 그 위도와 경도를 그쪽으로 맞춰서 이렇게 그러면 출생시를 환산을 해서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출생시를, 예를 들어서 내가 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면 출생시를 아프리카 그 시간으로 한국 시간으로 환산을 해서 본다라고 생각을 하실 정도면은 되게 생각을 많이 하신 거죠. 얘기하다 보니까 사주 얘기를 하게 됐는데, 이 사주는 이 태양의 흐름, 이 태양의 움직임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절기라는 거는 이 음력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동양의 점은 다 음력으로 본다고 생각하는데 음력을 사용을 할 뿐이지, 절기라는 거는 양력입니다. 그거는 태양의 움직임이거든요. 태양이 어디만큼 오면 봄이 시작되고, 태양이 어디만큼 오면 여름이 시작되어서 태양의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태양의 움직임을 가지고 보는 거라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어. 그러면은 한국 시간을 그쪽 시간으로 환산해서 본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그러니까 나를 비추는 태양이 기준이지 한국을 비추는 태양이 기준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출생시나 이런 거는 그냥 내가 아프리카에서 태어나든 어디서 태어나든 그냥 원래 생년월일 시간으로 보시는 게 맞는데, 그 적중률에 있어서는 그 계절을 가지고 이 어떤 점을 보는데 많은 그런 그 작용을 하는 그 공식이 들어가 있는 점들은 내가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 태어났어. 그러면은 생각보다 조금 더 그 고려해 주실 것들이 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